과연 신노년이란 무엇인가? 신노인이란 무엇인가? 어떠한 노인을 신노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럼 구노인은 또 어떠한 모습인가? 자, 그럼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노인일까? 어떤 노년일까? 어떤 시니어 세대일까?라는 부분들이 궁금을 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또 여러 강의를 갖다가 들으시고 난 뒤에 어떠한 실천을 가지고 가시느냐, 그냥 강의만 듣고자 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궁금했습니다. 제가 노인대학에 가서 강의를 갖다가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으면은 매번 강의만 듣고 정보만 듣고 그냥 그걸로 끝나시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어떤 동료나 지역사회와의 어떤 관계를 맺는 부분에 유익하게 활용을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조금은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 오늘 강의의 주제는 그 슬기로운 노년 생활을 한번 짚어보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1주제가 노인은 누구인가, 두 번째 주제가 노인 인권과 관련해서 어떤 우리의 노인의 어떤 권리적인 측면에서 노인의 이제 생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대단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앞에 부분은 정보였기 때문에 제가 또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쉽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이제 저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건데 어떠한 정보를 갖다가 공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은 많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주제는 노인은 누구인가 하는 부분인데,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 노인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노인의 날이 돌아오면은 노인의 달이 10월 달입니다. 노인의 날은 며칠입니까? 네, 노인의 날은 원래 세계적으로 노인의 날은 10월 1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월 2일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국군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노인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자, 그럼 2021년 노인의 날, 노인의 달은 이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의 날 때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노인은 누구인가, 또 지역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던져야 되겠다라는 저의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그 매일신문과 대구신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021년 노인의 날을 시작으로 해서 노인의 달, 이제 한 달 동안 지났는데 노인과 관련된 기사가 제 기사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역사회가 노인에 대해서,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준비를 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럼 어떻게 그럼 사회가 흘러가느냐? 그냥 기본적인 복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다라는 거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방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조금 슬픈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용학도와 성안에서 진행하는 신노인대기, 이러한 강좌는 지역사회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노인은 누구인가? 저는 이걸 가지고 저희 복지관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또 저희 학생을 대상으로도 해서 어쨌든 이 노인에 대한 인식, 새로운 역할 정립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강좌의 제 강좌가 아니라 이러한 연속된 강좌를 통해서 들으시고 난 뒤에 이래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동료와 지역사회에 건강한 이 노인상에 대해서, 신노년상에 대해서 조금은 그 전파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70살이요? 예, 또 65. 예. 등등이 있겠죠. 일단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 서비스, 연금 이러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연령이 65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5세를 노인으로 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노인이라고 했을 때 65세의 노인이라고 했을 때에 본인은 그것을 갖다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5세의 어떤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에서 정한 기준인데요. 유엔이 새로이 연령을 갖다가 정했습니다. 새로이 연령을 갖다가 정했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1950년도에 노인의 연령을 갖다가 65세로 했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70년 이상으로. 그런데 2015년도에 이 평균 연령이 높아져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노인의 연령을 재규정을 하자라고 해서 했던 것이 18세에서 65세를 청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66세 이상부터 79세를 중년이라고 하고, 80세부터를 노년이라고 하고, 100세 이후를 장수노인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이 나이가 아직까지 안 먹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상태와 알고 있지 않는 상태가 차이가 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79세 밑으로가 중년이라는 것이죠. 65세 밑으로가 청년이라면은 저는 청년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중년이 되는 셈입니까? 중년이 신노년을 이제 이해하는 이제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인 연령은 65세입니다만은 새로이 규정한 노인의 평생 연령 기준이 이렇게 이제 되어졌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좀 내가 더 10년 젊어졌다라는 생각을 하시더라는 거죠. 실제로 대한노인회에서 2000년도 중반에 대한노인회에서 65세 노인 연령을 갖다가 상향 조정하자라는 이사회의 만장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세씩 올려가지고 70세까지를 우리가 노인 연령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 제도가 또 수반이 돼야 되니까 지금까지 수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70세를 이야기하고, 또한 한 연구기관에서는 50대의 중년들을 대상으로 한 4,000명이 조사를 갖다가 했는데, 당신은 노인이 몇 살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난 70~80%가 75세를 갖다가 노인의 연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법적으로 우리나라가 65세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60세가 조금 넘으면은 아이고 내가 이제 늙었다, 65세가 되면은 내가 노인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은 지혜롭거나 조금 더 건강하게 생활을 갖다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자기 자신과 이웃을 갖다가 바라보고 인식을 하더라는 것이죠. 주변에도 이제 65세에 되신 분들이 있는데 하시는 이야기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안 해요. 내가 이제 65세 됐으니까 너희들 내하고 잘 놀아줘야 된다. 잘 놀아줘야 된다. 그리고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부쩍 더 해요. 부쩍 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나이도 더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신체적 나이가 생활연령 나이입니다. 신체적 나이가 여러 가지 어떤 법적 관습, 행정 절차의 어떤 기준의 나이이고, 이제 생물학적 나이라는 게 신체 근육 이런 것이죠. 나이는 노인 나이인데 60 나이고 70 나이인데 건강은 뭐 40대 못지 않다, 폐활량도 못지 않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생물학적 나이, 심리적 나이, 사회적 나이, 주관적 나이, 기능적 나이 등등으로
구분하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중요한 것이 이 생활 연령보다도 이 주관적으로 내가 몇이다라는 그런 주관적 연령이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용학도서관 1층에 보니까 저희 복지관하고 되게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복지관에 있는 카페가 태평살롱입니다. 태평살롱. 살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교류하는 이제 공간이라는 측면인데 거기에 한 30명의 60, 70대의 분들이 그 카페를 갖다가 실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사장으로 계신 분이 70인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연령이 70세라 하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그 나이를 갖다가 알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안 보였습니다 하니까 본인도 나이가 70이지만은 자기 자신이 노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젊은 비결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젊은 비결이. 일단은 자기가 주관적으로 늙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일. 그래서 이제 뒷장에 쭉 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신노년이라는 것, 신노년으로 산다라는 것, 젊게 산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일이라는 것이죠. 일. 그 일은 결국은 이 주관적인 생각에서 오는 하나의 이제 그 역할, 기회가 이제 되는 것이죠. 이 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을 겁니다. 이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그래서 청춘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고 마음의 상태로서 사람은 나이 때문에 늙지 않고 65세가 되었던 75세가 되었던 늙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체적으로는 늙어가지만은 이상을 읽어버림으로써 비로소 늙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사무엘 울만이 정의하는 노인의 정의는 이상을 잃어버릴 때 잃어버린 사람이 노인이라는 것이죠. 꿈을 잃어버린 사람,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 노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법적 나이에 있어서 65세가 노인이 아니라 또 상향을 해서 75세까지 간다 할지라도 이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은 늙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도 한참 인생의 황금기는 65세에서 75세라고 하시다가 요즘은 강연 나와서 인생의 황금기는 75세부터라고 또 수정을 또 했습니다. 자, 그렇게 친다면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인생의 황금기라는 것이죠. 인생의 황금기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황금기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느냐 안 있느냐 하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식을 하고 있다라면은 결국은 꿈과 이상과 열정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이 아니고 구노인이 아니고 신노년이 이제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러한 황금기를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이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성장. 학습을 하고 역할을 갖다가 하는 그 성장이 이 황금기를 맞이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노 아야코라는 일본 문학가가 있는데 이분이 썼는 책이 이 게로록입니다.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고 해서 늙어가는 것에 대한 경계, 이 게로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분은 노인을 갖다가 되게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저는 공감을 참 했습니다. 앞에서는 사무엘 울만은 이상을 잃어버릴 때 노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소노 아야코는 베풀지 않고 받는 것을 요구하게 된 사람, 받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이
관계없이 노인이다라는 것이죠. 관계없이. 요구만 하게 되는 내 것을 갖다가 내놓거나 하지 않고 베풀기만 요구만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히 타당성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다. 노인에 대한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노인일까요? 노인이 아닐까요? 베품을 받을 수밖에,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로병사에 의해서. 그때는 당연하게 돌봄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러한 돌봄을 받기 전에 베푼 것을 요구를 하지 않는 그러한 자립적인 생활을 갖다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에 65세 이상의 이제 노인분들이 이래 많으신데 저희 복지관에도 한 5천 분이 이제 이용을 갖다가 하시는데 우리나라 노인복지가 참 잘 되어져 있다라고 하겠죠. 경로당이 많이 이래 있고 경로당마다 또 노인도 뭐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물건을 드리고 막 챙겨주는 거 보면은 너무 받는 것에 익숙하도록 정치가 행정이 만들어 놓았어요. 결국은 안전뱅이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가져야 될 존엄보다도 받는 것에 익숙한 노인을 만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가 부족하면은 자꾸 요구만 하는 그러한 노인 집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이 어디 있냐라고 해서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정치가들이고 두 번째가 행정가들이 잘못했다. 지금도 이렇게 경로당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데 경로당 만드는 구조가 어떻습니까? 그냥 안전뱅이 역할을 하도록 그냥 만들어 놓았어요. 몇 차례 제가 대구시에도 이렇게 건의도 하기도 했는데 공간을 바꿔야 됩니다. 공간을. 앉아서 노는 문화가 아니라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문화로 이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살롱이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정보도 교류도 하고 하기도 하고 자기 기능도 내놓고 재능도 내놓고 동료도 돌보고 지역사회도 돌보는 그러한 교류와 나눔의 공간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참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공경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노인을 갖다가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 사회의 문화가 아닌가. 하여튼 베풀지 않고 받는 것을 요구하게 된 사람, 나이에 상관없이 받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이 노인이다. 자, 그러면 신노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걸 뒤집으면 되겠죠. 베푸는 노인이면 되겠죠. 베푸는 노인이면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베풀 것이냐? 그것은 뭐 동료나 지역사회 또 뭐 가족부터 이제 출발을 갖다가 하면은 되겠죠. 우리가 노인의 연령을 법적으로 65세라고 했지만은 주관적인 연령에 의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제 젊어질 수가 있는데, 자, 그렇지만은 이 늙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그 시달다 왕자가 사대문을 궁궐에서 빠져나와서 어느 한 문을 나왔는데 이렇게 늙고 병약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에게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바로 노인입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 순간 이제 이 시달다 왕자가 지금 나는 젊지만 지금 내 안에 미래의 노인이 살고 있다. 미래의 노인이 살고 있다. 이 메시지는 결국은 내 안에 그죠? 청춘이지만은 노년이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도 자기 안에 있는 노년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메시지는 내 안에 있는 노년을 갖다가 생로병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화 응교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의 젊음이 너희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이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노화되어지는 이 나이가 들어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가 다 나타나죠. 이 속된 말로 우리가 신체에 있는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탈이 납니다. 40대부터 일찍은 사람은 30이 되겠죠. 이 눈구멍에 노안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기과, 이제 40 이상 되면 이석, 이명이 이제 다 나타나는 것이죠. 콧병, 그 다음에 입안의 질병, 모든 땅구멍이 막히거나 그러한 것들이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늙음에 대해서는 병원을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것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내 주관적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월도 가고 시간도 가고 몸도 퇴화되지만은 나는 어떻게 내 주관적으로 살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죠. 결코 늙음은 내 잘못으로 받는 벌이 아니고 태어나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 또한 어떻게 됩니까? 발달 단계마다의 청춘이 있다라는 것이죠. 발달 단계마다의 청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갖다가 하는 것이 신노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원전 이 106년 전에 아마 2000년 전에 이 키케로라는 철학자는 노년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래 공유되어지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노년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과 대화해서 노년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이 이제 이 키케로의 노년의 대화인데요. 노년의 짧은 시간도 좋게 바르게 살기에는 충분히 길이다. 주관적인 마음가짐을 갖다가 또다시 지금 강조를 갖다가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려고 됐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했어. 그래 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문이 하나 둘씩 다 닫히게 되면서 늙음을 갖다가 인정을 갖다가 하게 되고 또한 더 노화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노년에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년은 지혜를 연마하는 시기지만은 노년기는 지혜를 이제 실천하는 시기라는 것이죠. 지식과 경험 이러한 것들을 다듬어서 어떻게 됩니까? 더불어서 사는 이제 삶을 모셔가는 이제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래 아실 겁니다. 그럼 노년기에 그럼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주 혁신적으로 메시지를 갖다가 던지고 있습니다. 잃을 것이 거의 없는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높여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사회 참여를 갖다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국가를 위해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대신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회 참여의 역할도 신노년의 이제 역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를 하나 받았는데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호가 노파입니다. 늙을 노자 물결 파자입니다. 그래서 그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니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아이들을 위한 작은 물결을 일으켰지만은 당신은 노인들을 위한 노인의 물결을 일으키라라고 해서 그렇게 받았는데 노파라 하니까 조금은 우려가 있어가지고 노자나 흰백자나 백백자나 다 연결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백파로 바꾸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름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러한 그 노인 운동, 노인 권리 찾기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남들보다도 조금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이 100세 된 일본 할머니입니다. 100세 생일 기념으로 자기의 장례 비용을 털어서 이렇게 시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네요. 이분도 100세 할머니인데, 100세 기념으로 손주하고 이렇게 낙하산라는 또 모험도 이래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떠냐고 물으니까 50세 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분이 한 80세 정도 되실 겁니다. 이분도 70대 후반에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공부 배우고 싶다라는 단지 그 욕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려가지고도 생활을 갖다가 한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노년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자기 포기가 참 빠르다라는 것을 주변에 많이 이래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국내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인생의 후반기에 놀라운 잠재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더 이상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노인복지관을 갖다가 운영을 하다 보면은 사례들이 이래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그림반입니다. 어릴 때 못 먹고 살 때 뭐 몽땅 크리스마스로 이래 그려봤던 것이 다였는데 70이 넘어서 복지관에 와서 그림을 갖다가 그렸는데 그 재능이 다 나타나는 거 있죠. 다 재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어떤 한 할아버지는 노인복지관에서 이래 앉아가 있는데 옆에 지나가던 사회복지사가 할아버지 노는 시간에 이렇게 멍청하게 노는 시간에 그림을이나 한번 그리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때 그림 그리러 가가지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100회 개인전을 갖다가 한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재능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재능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갖다가 아시려면은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이래 접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 90세 된 제 대학 은사님이 이래 창녕에 있는 서드에이지 거기에 지금은 없어졌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저희들이 찾아갔었습니다. 이 가을날에 찾아가니까 반갑게 여러 가지로 막 바쁘시더라고요. 색스폰 불고 뭐 여러 거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들한테 어떻게 늙어가면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취미를 가져라고 합니다. 취미를 가져라고 합니다.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취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사람과는 그 시설에서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취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식사하고 어디를 가느냐? 바로 방에 가서 텔레비 봅니다. 그리고 텔레비 보다가 또 밥 먹으러 오고 밥 먹고 난 뒤에 또 텔레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은 생활이 이제 윤택해진다라는 것이죠. 뭐 취미 하여튼 어쨌든 자기 안에 이제 재능들을 나이가 인생의 후반기에 있어서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저도 지금 60대 초반인데 친구들하고 걷기 모임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걷기 모임 이름이 걸산입니다. 걸산 누죽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리고 부정적인 건 떼내고 긍정적인 것만 해서 이제 그렇게 댕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얼마나 풍경이 아름답든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제는 밤이면 밤마다 그걸 스케치해가지고 수채화 그린다고 요새 바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좀 더 나이 듦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죠. 당신은 좋겠다. 재주가 있어서 그 재주는 다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재주든 간에 다 타고났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찾아보신다면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본에 있어서의 어떤 사례들인데 일본에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래 협동조합이나 클럽들이 이래 많습니다. 클럽들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노년이 되어서 개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단을 이룹니다. 지역사회를, 동네를 기반으로 해서 집단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의 건강도 챙기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동료 간의 우애를 갖다가 다지고, 세 번째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풀어뿌리면은 신노년의 조건이 이제 되는 것이죠. 이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 건강, 관계, 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령자 협동조합에서는 조금 더 나아갑니다. 일이라는 의미가 단순한 봉사보다도 조금은 소득의 의미가 조금은 더 가지게 됩니다. 복지. 자기 이제 복지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데, 적정 이익과 적정 보람을 갖다가 함께 가져가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소득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협동조합 차원에서는 여기 일과 복지에 있어서는 소득이 이제 발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뭐니 해도 뭐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며칠 전에 여수성구에 어떤 아들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저하고 한 2년, 13년 차이 나는 우리 회장님하고 해서 한참 신천을 걸어오면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제 맥주집에 가서 저보다 술을 더 잘 드세요. 예. 그래서 제가 한 3시간 동안 있으면서 서로 이야기했던 것이 노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늙는 것이 잘 늙는 것입니까? 지금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보람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었더니만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하시는가 하면은 그건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러한 그 혼자만의 노년을 잘 보내기 위한 어떤 생활을 갖다가 계획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같이 친구들끼리만의 뭡니까? 친목도 좋지만은 친목을 넘어선 어떤 봉사나 또 다른 역할들을 갖다가 하나 찾는 것이 좋습니다. 찾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빗장이도 나옵니다만은 요즘은 노인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노인을 노인이라고 하지 않고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이제 선배 시민으로 하자. 선배 시민이란 후배를 갖다가 이끌어주고 동료를 챙기고 지역 사회를 위하는 그러한 삶을 선배 시민이라고 하는데 이제 뒷장 넘어가면은 이 선배 시민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노인의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노인의 개념이란 후배 시민들, 청년들, 젊은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동료를 돌봐주고 그 다음에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삶이 구노인이 아니라 신노인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어떠한 삶이 보장되어야 하는가를 갖다가 가볍게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 인권, 권리와 관계된 노년의 생활 관련한 내용들을 갖다가 살펴보면서 신노년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나 하는 그 조건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그 광주대학교의 그 이용교 사회복지가 이제 교수님이 만들어진 책을 근간으로 해서 제가 또 구성을 했습니다. 노인과 인권 부분입니다. 신노인이 노년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노년에는 이러한 것들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노인과 인권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됐다, 늙었으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가 무엇을 요구를 하고 내 스스로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내 가족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내 지역사회에 무엇을 요구하겠나, 내가 참으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만 참으면 되는 것인데 내 동료나 내 후손들이 내 자식들이 그래 사는 사회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존엄이 보장되어지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국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신노년의 역할들이 또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또한 공유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나라 노인복지는 노인복지 급여와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 노인복지를 인권 관점에서는 다루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인권 자체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두운 사회를 거쳐왔습니다만 또 경제성장의 1차 목표를 두다 보니까 인권적인 부분은 다루지 이제 않았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이 지금 하나의 이제 성장통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노인 인권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또 한 사회의 주체로서 기본적인 인권인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의식주뿐만 아니라 적정 수준의 소득 보장, 적절한 보호와 의료조치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노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는 측면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사회, 우리 지역 사회에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면 우리 노년의 삶도 행복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정말입니다. 어디에 가서도 이렇게 노년의 존엄을 갖다가 존중받는다라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늙어가는 것 자체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 늙을로자, 사람인자. 심지어 늙을로 사람인에 대해서 존엄성마저도 생략한 채 취급을 갖다가 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인식이 대단히 참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다른 용어로 아무리 바꿔본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용어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어르신 칸들, 어르신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용어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노인 인권과 관련해서 비엔나 고령 국제 행동이라든지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에 보면은 노인은 자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 이러한 것들이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노인 당사자로서는 이러한 자아실현, 존엄받아야 되고 스스로 존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스스로 자아실현한 삶을 살아야 되고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건강함을 챙겨야 되는 것이고 스스로 사회 참여를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스스로 자립을 해서 의지하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뒤집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자립과 참여와 돌봄과 자아실현 이 존엄을 통해서 내 노년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행복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과거의 노인과 달리 신노년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하나를 갖다가 짚어서 물론 그 연령대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항목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단계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삶을 내 스스로가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노인의 인권과 관련해서 고령화가 진행되어지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래 있습니다. 노년기 빈곤 해소 및 안전한 노후의 달성. 우리나라는 정말로 노인 빈곤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냥 숫자상으로만 아니라, 전번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특수연금 받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빈곤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5세대인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노인 빈곤 문제 심각합니다. 특수연금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금 제 연배에 제가 지금 62인데요.
60년생이 받는 연금의 평균이 90만 원 채 안 됩니다. 9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노년기를 못 맞이하거든요. 공적연금이 그러면 90만 원대. 그럼 퇴직금, 개인연금 합쳐가지고 우리 3층 이 노후소득 보장 구조가 가지는데 지금 1.5세대들이 노인이 되었어도 그렇게 빈곤층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회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 노인의 인권이 이제 보장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노년기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일, 건강, 학습, 인간관계, 소득, 주거, 주건강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과연 이 분야에 대해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어느 부분은 해결됐고 어느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느 부분이 또 부족한가, 이러한 것들을 점검을 갖다가 해 보신다면은 내가 또 챙겨야 될 슬기로운 노년 생활의 방향성을 갖다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봤을 때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요 한 두 가지, 요 세 가지, 일과 소득 이것도 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뭐 이러한 것들은 다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이라고 학습은 또 어디 가서도 또 쉽게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 노인과 인권에서 살펴봤듯이 이 노년의 슬기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 소일거리, 사회 참여, 봉사로 건강한 노후를 갖다가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러한 뭐 일자리 부분들은 뭐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또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자식들이 뭐라 하더라도 내가 일을 가져서 보람이 있다면은 이러한 일자리를 갖다가 가질 필요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또 무조건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일자리를 참여하는 것도 좋겠죠. 앞서 뭐 꽃꽂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제 친구 아버님은 미술교사로 이제 퇴직을 갖다가 하시는데 그림으로 또 노인복지관에서 이제 봉사를 하신다라든지 자기의 어떤 취미와 자기의 평생 직장 경험 또 취미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소득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보를 다 이제 계산해 하시겠지만은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나와 배우자의 연금, 그 다음에 뭐 이래 뭐 유족연금, 분할연금 이러한 것들도 다 아셔야 됩니다. 뭐 혹시 뭐 그런 일은 없으시겠지만은 황혼 이혼이 많이 일어나는데, 나는 이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든든하겠지. 이혼하자. 이혼하는 순간 재산이 분할됩니다. 분할이 됩니다. 절대로 이제 성질로서 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유족연금도 있고, 또 기초연금도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내가 해당이 될까 안 될까 이러한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신고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다음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뭐 이런 것들 쭉 누리는데 너무 투자를 갖다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 노년기의 지혜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라는 것인데, 건강 관리의 3대 요소는 음식, 운동, 스트레스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 관리의 3대 요소가 음식, 운동, 스트레스 관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길게 병을 가지고 살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제 아니라고 할 때 우리가 건강 수명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력의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근력이 연금보다 강하다라고 해서 국민적인 노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그 근력 운동을 갖다가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제
최근에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것이 이 동네 노인 걷기 모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 좀 운동을 좀 하시죠라고 하니까 기대 흔드는 놈이 없어가지고 내가 못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단위에서 걷기 모임을 갖다가 해서 거기에서 건강도 챙기고 취미도 교류도 하는 그러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프랑스에 랑또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걷기 모임입니다. 걸으면서 교류하는 모임인데 그것이 국민 운동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저 장수 국가가 되는 비결 자체가 걷는 운동을 갖다가 쉽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었기 때문에 일본이 이 장수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335 모이든지 아니면 용학도서관에 뭐 건의를 해서라든지 해서 걷기 모임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면 좋겠습니다. 특히 용학도서관 주변으로 해서는 걷기 모임을 하기에 대단히 좋은 이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정말로 좋은. 저는 이제 중구에서 생활하는데 중구에는 걷기 모임을 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달성공원, 신천 밖에 없는데 이 동네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예, 건강검진을 잘 받으시라는 것이고요. 예, 이분이 이제 90세의 분인데 이렇게 요가를 잘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선수니까 그래 하겠지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하루하루 하신다면은 이 변화를 갖다가 느끼게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이러한 건강적인 부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치매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운동을 하시면서 이 인지 운동도 같이 겸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쾌적하게 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주택에 있어서 이 부분은 참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많이 이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살고 있는 집을 줄여서 지출하기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은 야야 우리 손주들이 오고 우리 자식들이 오는데 집을 왜 줄이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어떻게 됩니까? 1년에 뭐 자주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주 오지 않는다면 그 자주 오지 않는 자식을 위해서 그 지출을 갖다가 많이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좀 줄여서 부부간에 이제 건강하게 사는 그러한 방법도 좋겠죠. 그다음에 뭐 또 책에 보니까 그 시집간 딸 방을 그대로 놔두는 또 집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대로 놔두되 어떻게 하느냐? 잠을 거기서 올라가 자는 거예요. 그 잠자리를 바꿈으로써 내 생활의 어떤 그 리듬을 갖다가 또 활력 있게 또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 부분에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개념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쾌적하게 이제 살 권리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인데 과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청소년기에는 교육, 청년기에는 일, 노년기에는 여가였습니다만 지금은 연령 통합의 이제 일생 과정으로서 교육과 일과 여가가 하나로 되었을 때에 훨씬 더 건강한 노년을 갖다가 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 부분만 보내거나 이 교육 부분만 보내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같이 보낼 때에 훨씬 더 건강해지는 모습을 저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보면서 우리 이용 어르신들 보면서 확연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확연하게. 여기에 여가만 즐기시는 분과 교육만 즐기시는 분과 일만 즐기시는 분과 달리 이러한 세 가지를 갖다가 즐기시는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학습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일본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구매 난민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드는 가운데서 대형 마트가 들어오고 그 동네 단위에서는 일반 그 슈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짐으로써 구하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못 구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말을 갖다가 제가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쿠팡이니 뭐니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은요, 오늘 저녁에 신청하면 새벽에 문 앞에다가 막 먹을 것을 바리바리 다 갖다 줘요. 다 갖다 줘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또 못 먹고 그냥 집에 혼자 살게 되시면은 그냥 뭐 밥 말아 먹고 그냥 물에 밥 말아 먹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생활의 일정 부분에 여유가 있다면은 이러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다 시켜 먹으면 돼요. 다 시켜 먹으면 돼요. 동네 갈 필요가 없습니다. 동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만 조금 늦추면은 다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휴대폰 안에 모든 것들이 내 생활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욕구를 다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법이. 이 나이에. 그러게 되면은 이제 신노인이 아니라 구노인이 이제 되는 것이죠. 구노인이 되는 것이죠.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스마트폰 시니어 협동조합을 만든 이유가 이제는 이제 집집마다 가서 가르쳐 주는 그러한 사업을 하자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이분이 지금 거의 70대 후반입니다. 70대 후반이신데, 이분도 70대 후반이세요. 사진 찍고, 노래 올리고,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노인일자리 홍보 전문가로서 영상물과 다 찍고 이래 하는 분들인데, 충분히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몇 개월 동안 지나고 나면은 계속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내 생활을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정말로 반드시 이 정보화 시대의 스마트폰을 활용하면은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바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면 식당 가도 전부 다 키오스크로 다 누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정보를 모르면 돌아서게 되는, 그러다면 결국은 삶을 일정 부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니까 정보화 교육은 꼭 좀 받으셔 보시기 바랍니다. 예, 편안하게 살 권리가 있다. 여행은 삶을 즐겁게 한다. 여행하는 것이 노인 요양시설 집에서 사는 것보다 싸다. 어느 신문을 보니까 외국인 부부인데요. 집을 갖다가 팔아서 그걸 현금을 마련합니다. 집에 있으면 한 달에 쓰는 용돈이 세계 일주하면서 하루 쓰는 용돈하고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을 즐기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춤, 악기, 미술 등의 삶의 취미와 특기를 가지자라고 했는데 춤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 12월 중순에 중구에 콜라텍이 많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분들을 이제 바깥으로 이제 끌어내기 해가 이제 중구청하고 저희 복지관하고 해서 처음으로 제1회 왈츠 경연대회를 갖다가 지금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춤을 추게 되면은 이 관절이 대단히 좋아진답니다. 관절이 돼. 그래서 이제 조금은 걸으면서 불편하신 분도 춤을 몇 개월 추고 나니까 건강해지더라는 것이죠. 걷기도 마찬가지 이 부분입니다. 악기, 미술 등등도 취미 하나를 이제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다. 좋은 인간관계가 삶을 풍요롭게 한다. 노인의 4가지 괴로움 중에서 가장 공감을 하는 부분이 외로움입니다. 노년이 되어서의 외로움은 죽어보지는 않았지만 죽는 것보다도 더 나쁘다, 더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외로움입니다. 좋은 관계가 필요하겠죠. 좋은 관계를 갖다가 위해서는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든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든 일본에서는 이러한 말들이 일어납니다. 부원병. 퇴직한 남편이 퇴직하고 난 뒤에 집에 있음으로써 부인이 겪는 괴로움, 속병이 부원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석이라는 시기가 퇴직하고 난 뒤에 이제 숲으로 들어가는 시기라고 있고, 그 다음에 취사기라고 하는데 부엌에서 앞치마를 불을 가까이 하는 이제 시기가 취사기라고 하는데, 이 부원병과 임석이를 갖다가 물리칠 수 있는 대안이 남자들이여 불을 가까이 하라, 불물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 과거에 있어서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인식을 이제 벗어나서 가족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밥과 설거지를 갖다가 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친구 관계는 품앗이로 이제 이어진다.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이런 말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실천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지갑을 한 모임에서 회장님이 지갑을 계속 열었어요. 억울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지갑을 계속 열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내 지갑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던 구성원들의 지갑이 하나씩 열려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 모임은 정말로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갑을 열어라. 지갑을 열어라. 슬기롭게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몇 번 물었을 때에 나오는 답이 베풀고 살아라.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살아라.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 두 가지를.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기본으로 깔고 두 가지. 베풀고 살아라.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살아라. 이 두 가지를 딱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노인복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늙어가는 것이 보람된, 성공적인 노년일까? 몇 차례 묻고 이랬는데 답이 그 두 가지라는 것이죠. 인간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도 이제 행복이죠. 그런데 뭐 개 하나 키우는데 한 1,000만 원 든다면서요? 한 2,000만 원 정도 하던가? 비용을 갖다가 한번 알려면은 뭐 몇 분만 든다 하는데 그러한 경제적인 부분들도 이제 잘 고려를 해야 되겠죠. 라고 이 노인 학대와 관련된 것인데 친밀한 관계에서 학대가 일어납니다. 1번이 아들이고 이제 2번이 가족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노인 학대가 일어나면은 이러한 노인 학대 신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사람은 자기 결정권이 있다라고 해서 성년 후견인 제도 이러한 것들도 있으니까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러한 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놓으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적인 부분 이러한 것들도 대리로 처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8번째가 이제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라는 건데 삶의 흔적을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사회 같은 경우에는 죽음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활 활동이라고 해서 종활이라고 해서 친구들끼리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 또 그것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죽음 카페가 또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죽음에 대해서 웰다잉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한 번은 일자리를 어르신들을 두고 웰다잉 강사를 불러가 이야기하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나가면서 매일 내가 좀 죽을 나이도 아닌데 하면서 뭐하고 막 뭐라하고 이랬던데 웰다잉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고독사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여 홀로 되어서 돌봄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돌봄은 더욱더 국가적으로 강화가 되리라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든지 맞춤 돌봄 등의 노인복지 서비스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시고 어떻게 됩니까? 정보로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나와 또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한
또 정보로서도 유익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건강할 때에 내 주변에 사람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클럽을 만들어서 내 동네에 있는 외로운 노인들을 돌보는 그러한 봉사 클럽을 갖다가 하나 만들어 준다면은 내가 외로울 때 누가 위로해 주지? 바로 또 동네 사람들이 또 챙겨주는 그러한 돌봄 순환 시스템이 지역사회에 마련되는 것이니까 그 또한 하나의 이제 슬기로운 노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이제 임종을 맞이할 것인가? 제 친구가 이야기를 해줬디라. 하지 말아야 될 것. 기도삭관, 심폐소생술, 무의미한 항암 치료.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이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맞다라고 봅니다. 기도삭관, 심폐소생술, 무의미한 항암 치료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명치료 이제 거부하는 서명을 갖다가 또 생전에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장기 기증이라든지 이러한 형태로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모비병에 나는 무엇을 하고 간 사람인가를 갖다가 모비병을 갖다가 적을 것인가를 갖다가 생각한다면은 좀 더 웰빙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각오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수 시대 마지막으로 장수 시대에 이제 신노인의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그 일본의 히노아라라는 그 의사가 있습니다. 백세 의사가 했던 말입니다. 과거 노인의 개념을 버려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사회 시스템과 노인 스스로가 건강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도 건강해야지만 건강한 노년을 살지만은 내 스스로가 건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가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끊임없이 움직이고 열정을 품어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열정을 품어라. 이 또한 하나의 신노인의 개념, 원칙, 지침에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열정을 품어라. 그 다음에 자원봉사는 먼저 산 세대의 의무이다. 신노년이란 후배를 키워주고 주변의 사랑을 주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신노년의 노인의 진정한 생활 자세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그냥 읽기에는 쉽고 이해하기에는 쉽지만은 실천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반복된 이러한 신노인의 이제 개념을 가짐으로써 제 생활 스스로가 건강해지고 나누는 삶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신노인은 배우는 재미, 즐거운 삶, 음미하는 삶, 보람 있는 삶이라고 해서 봉사하는 삶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을 결정하는 세 가지로서 건강, 지식, 인간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과 인간관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노년의 조건을 갖다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첫 번째가 건강, 특히 무릎 관절. 두 번째가 할 일, 세 번째가 친구인데요. 여기 한 분은 무릎 관절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강 중에서도. 왜냐? 무릎 관절이 튼튼해야 이제 걸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무릎 관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이따 한번 가르쳐드립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1 건강, 2 처, 3 재물, 4 일, 5 친구라고 해서 중복되어지는 것이 건강과 일과 친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은 또 이제 또 빼치면 할 일과 친구, 일과 친구, 일이라고 했을 때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역할도 되는 것이고 봉사활동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관절이 부실하고 할 일이 없고 친구가 없고 돈이 없으면은 정막강산이라. 그러나 반대로 관절 튼튼하고 할 일 있고 친구 있고 돈 있으면은 무슨 강산입니까? 금수강산이라 하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관절이 그러면은 요즘은요 관절도 인공관절을 억수로 잘한답니다. 동네마다 막 전부 다 인공관절 몇 회 이래가지고 관절도 인공관절 넣으면 된다 하니까 크게 죽을 병 아니면은 걸을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장 안 튼튼해? 심장 스탠스 박아가지고 다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이제 건강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러한 일과 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노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말이 쉽지. 그럼 어떻게 이제 다 가지고 계시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건강, 일, 친구를 가지려면 지금이라도 베풀고 어울리고 하셔야 됩니다. 베풀고 어울리고 하시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도 고등학교 친구 5명이서 글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평생을 같이 해온 친구들이 아닙니다. 60이 지나서 이제 동네에서 같은 취미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만나서 평생의 어떤 친구보다 더욱더 더 친한 친구가 되어서 지금 3, 3, 5 해가지고 이리로 멀리 제주도로 뭐 또 강화도로 해가 다 뭐 놀러 다니고 있는데요. 행복한 노년의 조건은 1. 건강, 2. 할 일, 3.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언론에 보시면은 노인 10계명을 갖다가 치면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첫째, 자식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마라. 며느리 잘못이야 집안이 화목하다. 돈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 자식한테 줘서는 안 된다. 어디 식당 가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보게 뭐 쭉 해가 쭉 하다가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돈은 자식한테 주지 말고 꼭꼭 챙기가 우리끼리 막걸리 한잔 사 먹으면서 잘 지내자.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다 퍼주고 내 노년이 외로워지고 빈곤해지는 어리석음은 저지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엄마 돈 가면은 죽어라. 탁 끊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젊게 살려면은 젊은이를 따라하다. 뒤돌아보지 말고 남은 날들을 즐겁게 보내라. 작은 것들을 크게 기뻐하라. 오늘 하루가 감사하면 일생이 감사하다. 자기와 믿는 종교와 잘 거래하라. 뭐 이러한 것들은 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노인식기명 1. 일일이 알려고 하지 말고 2. 이것저것 이해덕실 따지지 말고 3. 3, 3, 5 어울려 다니고 4. 사생결단 하듯이 덤벼들지 말고 정치적인 이야기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 사생결단 달려들지 말고 그다음에 상식적인 지식적인 물음 나오도 사생결단하지 마시고 어디에 본다? 검색을 하면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5. 오케이 하고 예스 하라. 6. 육체를 움직여라. 7. 70%로 만족하라. 8. 팔팔하게 살아라. 9.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아라. 10%는 베풀고 살아라. 여기에서도 보면은 다 이래 공통된 것을 갖다가 뚝뚝뚝뚝 건드려 보면은 건강, 그죠? 긍정심. 그 다음에 베풀고 살아라.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너무 많이 개입하지 마라. 이러한 것들로 해주고 있습니다. 젊어지는 방법은 성장을 계속하고 꿈을 매달려라. 마음을 유쾌하게 하라. 이러한 것들이 아까 사무엘 울만이 이야기했던 청춘은 어느 한 시기를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열정, 꿈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취미활동 가지라. 젊은 사람들의 자극받기, 좋은 일 하기, 봉사하기, 이 대부분 다 비슷하게 중복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또 부족한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한다면은 또 신노년의 삶을 살지 않겠나. 지금 내가 얼마를 더 살 것인가 했을 때에 예측되어지는 연수가 나올 겁니다. 그 연수가 있다면은 내 삶을 어떻게 이제 계획적으로 이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버킷리스트를 갖다가 작성을 갖다가 해서 하나하나 움직여 가는 방법들이 즐거운 노년이 안 되겠나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용학도서관에서 하는 이러한 특별한 강좌들, 용학도서관이 정말로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도서관 중에서 기획을 제일 잘하는 곳이 용학도서관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지는데, 용학도서관에 이제 좋은 프로그램과 함께 또 동료들과 함께 또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한 노년 생활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